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려운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리는 굿 이브닝 주라벨의 김지송입니다. 자, 우리 굿 이브닝 주라벨은요, 주식과 라이프 밸런스 합쳐서 굿 이브닝 주라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당일장 마감과 시황 정리, 업종 테마 분석도 해드리고 팍스TV 최고의 증권 전문가 분들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스페셜한 주식 증권 교육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남는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어려운 종목 상담, 고민 해결을 위한 종목 상담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본방사수 계속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익률 제조기, 수익률 파티 진행 중인 우리 홍주원 대표님이십니다. 이분은요, 1조 원대 자산 운용사 탑 트레이더 출신이시고요. 실전 투자 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하신 아주 실력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또 메이저 증권사 제도권에서도 근무를 했고요. 단기와 수익 위주의 종목 추천 아주 탁월하신데요. 자, 수익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20년도 총 수익률은 2,400% 그리고 2021년도에는 현재까지 1,300%에 달하는 수익률 보여주고 계신데요. 밑에 보이시죠? 보유기간과 종목명 그리고 수익률까지 정말 단기간에 이렇게 확실한 수익률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로닉스 128% 등의 완전한 수익 위주의 추천, 이제 많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노란통 메신저에서 수익률을 직접 인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감이 타고난 이제 단기 수익 킹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4월 13일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단기 수익이 많이 나와 있었지만요. 이 노란통 메신저에 참여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런 수익률들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4월 19일까지의 단기 수익까지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요. 우리 노란통 메신저 참여 방법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통 메신저 핸드폰 참여 방법입니다. 우리 노란통 하단에 말구름 표시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말구름 플러스가 딱 뜹니다. 자, 그렇게 눌러보시면 오픈 채팅이라고 뜰 거예요. 자, 오픈 채팅 눌러보시면 돋보기 모양 눌러주시고요. 홍주원이 떴다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노란통 메신저 참여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QR코드도 준비를 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지금 눌러보시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간단하게 찍기만 하신다면 바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로 지금 바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방송이 시작되는 5시부터 6시까지만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실시간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증시 마감 시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차익 실현 매물들로 인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기술주의 약세가 하방 압력에 힘을 조금 더 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 3일 연속 코스피가 3,200선에 안착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3,200선에 안전하게 안착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는데요. 코스피부터 살펴보자면요. 현재 0.68% 오른 3,220선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1000스탁 돌파, 고공행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이야 원래는 한 7조 원 정도였는데 연초 이후에 거래대금이 12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처음에 장초에는 좀 하락으로 시작했지만요.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0.24% 오른 1031선에 마감했네요. 자,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자면요. 외국인 오늘 코스피에서 굉장히 많이 사줬습니다. 3,274억 원 사들였고요. 기관이 465억 원 사들였습니다. 개인이 차익 실현을 조금 했죠. 3,899억 원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에서 쌍끌이 매도가 나왔고요. 개인이 1,600억 원 가까이 사들였네요. 자, 이슈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증권업계 1분기 호실적 기대감으로요, 유안타증권 등 또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 업종이 굉장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증권주의 투자 전략과 우리 전문가님께서 최선호주는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 포인트입니다. 5월 3일부터 다시금 공매도가 재개된 사실 알고 계시죠? 고평가된 기업이나 전환사채 발행 잔액이 많은 종목에 공매도 유입 가능성이 클 텐데요. 이게 시장에 미칠 영향과 우리 주린이 분들이 조심해야 할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홍주원 전문가님께서 또 알려주시는 바로 기법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수익률 제조기 홍주원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일주일 만에 찾아뵙는데요.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라벨의 우리 김지성 앵커와 함께 진행을 맡고 있는 홍주원 전문가라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이 되면 이제 제가 나오고 있는데 출연을 하고 있는데 화요일만 되면은 딱 이렇게 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지금 제법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내용과 함께 주라벨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노란통 메신저 빠져놓을 수가 없겠죠. 노란통 메신저에 또 수익 인증이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청자분들 참가하지 못하신 분들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세요. 오늘도 단기 수익 실현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 4월 13일 지난주부터 시작해서요. 계속해서 단기 수익도 많이 내주고 계시고요. 그렇다고 스윙을 못하시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스윙 위주로 수익률 길게도 잡아가시고요. 또 좋은 수익률 세로닉스 128%, 제주 반도체 98%. 그런데 보유기간 한번 보세요. 17일, 40일, 20일. 굉장히 스윙 위주로도 엄청 이제 길게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노란통 메신저 참가를 해 주셔야만 이런 종목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요, 이 종목명 말씀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홍주원이 떴다 검색을 해주시거나요. 우리 휴대폰 카메라 지금 바로 켜보시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이렇게 찍기만 하신다면 바로 스캔이 되면서 링크가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란통 메신저 마구 들어와 주시고요. 이슈 포인트 첫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포인트, 증권 업계 쪽에서 오늘 약간 강세가 굉장히 많이 두드러졌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전략, 그리고 이제 대표님의 최선호주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네. 증권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렇게 관심을 두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매력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증권주의 좀 장단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증권주, 그리고 그 이하 금융주. 금융주가 움직일 때 증권주가 같이 움직이고, 증권주가 움직일 때 금융주가 좀 같이 움직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자, 일단 금융주라고 일단 통 명칭을 좀 그렇게 칭할게요. 증권주 또한. 자, 금융증권주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경기 방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 방어주라는 거는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오히려 힘을 발휘한다라고 해서 경기 방어주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갖다 붙여요. 자, 일단은 근데 알아볼 거는 지금 경기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로 이제 자영업자 폐업률이라든가 이제 뭐 유동성이라든가 그리고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면서 뭐 인플레이션도 왔고 여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같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거라는 거는 누구나 좀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 시기에 금융주나 증권주가 되게 매력적인 투자처는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장단점을 좀 우리가 봐야겠죠. 금융증권주 같은 경우는 지수가 하락할 때 방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장점이죠. 자, 또 다른 장점은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시장이 이제 지수가 빠지거나 아니면 지수가 이제 횡보를 해줄 때 오히려 조금 강한 시세라기보다는 약간의 시세를 동반하면서 조금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상승폭을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모습들을 그려줍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단점을 살펴볼게요. 금융증권주는 기본적으로 단기 포지션으로 종목을 매수를 하는 섹터는 아닙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섹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될 거는 기대 수익률을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럼 기대 수익률이 금융증권주는 높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단기적인 포지션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섹터임에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수익률 자체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그냥 안정적으로 적금 이자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주식의 투자처, 그리고 특히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당연히 지금 저금리 시대를 지나왔잖아요. 마이너스 금리, 제로금리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가 오를 날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금리가 오르게 되거나 혹은 뭐 증권 계좌가 이제 주식 붐이 일어나가지고 계좌가 뭐 많이 증설이 되거나 이런다고 한다면 당연히 금융증권주의 호재죠. 이제 실적이 뒤늦게 이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후반영이 될 수 있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방금 이야기 드렸다시피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이 목적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수익률 자체는 그렇게 높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네. 이 금융 증권주에 대한 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 금융증권주들 중에서 제가 종목별로 조금 궁금한 게 오늘 유안타증권, 미래에셋증권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10년 만에 최고 실적을 달성한 증권사도 있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들어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방금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제 본인 선택은 이제 본인 투자자가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서 늦었다 안 늦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도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실적이 후반영이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조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지금 뭐 들어가라 마라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선택을 하는 거고 네.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실적이 후반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후반영이 되려고 그러면 아직까지 좀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는 장기적인 포지션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장기적으로 진입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높냐 안 높냐를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렸을 때 기대 수익률이 높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금융증권주의 특징입니다. 특징. 자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관점에서는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끌고 왔을 때 내가 기대했던 수익에는 다소 못 미칠 수 있다. 라는 거겠죠. 그런데 네. 제가 이제 최선호주가 어떤지 약간 질문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네. 오늘은 유안타증권 우 쪽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줬어요. 그러면 이런 증권주들 중에서도 약간 대장주처럼 가장 많이 오른 종목에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은 건가요? 어떤 게 안정적인 걸까요? 여러 가지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최선호주를 뽑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사실 최선호주라고 한다라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네. 방금 말씀하신 뭐 우선주라든가 우선주 같은 경우는 특징 자체가 어때요? 변동폭이 되게 네.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급등락이 심해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들어가 가지고 감당할 수 있다. 이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방금 하신 뭐 유안타증권 우선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들어가 가지고 내가 공략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내가 감당을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손실도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죠? 급등락이 그렇게 큰데. 그럼 우리가 원초적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증권금융주를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기 방어주의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잖아요. 금융증권주를 투자하려고 하는 조건. 자, 그렇다라는 거는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내가 기대 수익률에 못 미치지만 그래도 다소 이 지수의 하락에도 대비를 하고 그리고 조금 장기적 포지션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금융증권주라고 방금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런 성격을 포기를 하고 등락 폭이 엄청 심한 이런 유안타증권 우라든가 이런 우선주를 투자한다라는 거는 이미부터 증권주를 투자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투자를 하실 것 같으면 오히려 다른 테마주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선호주에 대해서는 약간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지난주에 라이브 방송에서 또 공략주를 한번 주신다고 했었잖아요. 주셨나요? 공략주? 드렸죠. 그때 네. 우리가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노란통 메신저에서 원하시는 섹터를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대표님께서 보시고 섹터에 맞는 종목을 선정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섹터 말씀해 주시면 우리 대표님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겠죠? 오늘도 주실 건가요? 그거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약간 시청자분들이 들어오는 유입에 대해서 약간 공약을 설정을 해볼까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몇 명 정도로 설정을 해볼까요? 한 오늘 300분 정도로 300분? 네, 좀 설정을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300분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공략주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원하시는 섹터 부분 말씀을 해주세요. 지난주에도 노란톡방에서 뭐 2차전지 뭐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었고요. 설문조사까지 했었습니다. 우리 노란톡 메신저 입장해 주시는 방법은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홍주원이 떴다 검색을 해주시거나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있죠? 이거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기만 하신다면 바로 링크가 뜨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수익률 얼마 정도 낼 수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우리 수익률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굉장히 짱짱합니다. 세로닉스 같은 경우에 최고 수익률이 128%였는데요. 보유기간이 17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기와 수익 위주의 추천주, 이렇게 공약주로 끌고 가주시는 분이시고요. 또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이 단기 수익 실현 인증도 해주십니다. 단기 수익은 자주자주 해주시진 않거든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삘이 받는 날 이렇게 단기 수익 실현을 왕창 해주십니다. 4월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매일매일 이렇게 단기 수익, 요즘 컨디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시면 다음 주에 이런 수익률 가져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 많으실 겁니다. 5월 3일에요. 공매도가 재개되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요. 주린이 분들이 조심해야 할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제가 이 질문을 네. 예, 대부분 오늘 받고 네. 사실은 좀 어떤 대답을 좀 드려야 될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좀 넌센스예요. 아, 진짜요? 이 질문 자체가 좀 넌센스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만든 네네. 이유가 사실 이 뭐랄까 셀트리온이나 HLB 같은 종목에서 공매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더 있을까 하고 점검을 부탁드린 거였거든요. 사실은 이런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유통 물량이 많기 때문에 공매도가 들어온다 그래도 주가가 하락이 막 그렇게 완전 막 폭락하고 이러진 않아요. 어느 정도 버텨줘요. 오히려 이렇게 짱짱, 그러니까 이제 유통량이 물량이 짱짱한 종목들은 오히려 그렇게 버텨주는데, 문제는 이런 종목들보다 유통량도 얼마 안 되고 조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테마주라고 얘기를 하죠. 테마주에는 뭐가 많냐면은 잡주가 많습니다. 잡주. 자, 공매도에서 가장 취약한 게 바로 잡주예요. 잡주. 뭐냐면은 이렇게 짱짱하게 버텨줄 만한 물량도 없고 네. 공매도가 들어오면은 버틸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폭락을 이제 소위 말해서 폭락을 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 질문에 제가 조금 답변을 딱 확실하게 드리자면은 뭘 특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잖아요. 네. 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기준선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뭔가 잡주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뭐 몇천억 미만이다. 그거는 잡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공매도 시장을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기준이 있었으면 우리가 다 피해갔죠.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매도는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다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총으로 기준을 잡기에는 좀 그렇고, 오히려 조금 조심해보자 한다라는 게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렇게 좀 정의를 드릴게요. 급등주 및 테마주를 좀 조심하자. 테마주에서. 급등주일수록 공매도가 급격하게 들어옵니다. 단기간 안에 급등이 된 종목일수록 네. 공매도가 급격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테마주 있죠, 테마주. 테마주 중에서도 우리가 단기 테마주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이 단기 테마주에서 그 공매도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시장 보시면은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연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따상, 연상, 3연상, 4연상 막 이런 걸 많이 네. 보죠. 자, 이게 공매도 시장에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한가요? 나오긴 나와도 네. 이렇게 자주 출연하지 못해요. 무조건 공매도와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진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쭉쭉 올라가죠. 이거는 지금 시장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공매도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이 거의 뭐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많이 나온다면 많이 나와도 두세 번. 근데 이제 지금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종목들이 나오니 네. 거의 지금은 그런 종목들의 천국이라 봐야죠. 근데 이제 공매도 시장이 재개가 되면은 그런 이제 그 급등주 위주로 좀 브레이크가 많이 걸려요. 그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단기 테마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단기 테마주가 아니어도 테마주 자체에 공매도가 원래 좀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단기 테마주에 그 공매도 물량이 되게 많이 확 순식간에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2019년도에 그 일본 불매운동 기억나시죠? 네. 일본 불매운동 때 불매운동 테마가 있었죠. 이 불매운동 테마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단기 테마주라고 칭합니다. 단기 테마주. 이런 단기 테마주 같은 거 보면요, 여러분 예전에 이제 무나미 차트 한번 띄워두시고 보세요. 공매도가 들어왔을 때 이 종목이 어떻게 꼬꾸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 학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기준 자체가 공매도 시장에서는 뭘 조심해야 됩니까?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 그러면 사실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해요. 다 조심해야 됩니다. 공매도 시장에서는 다 조심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거는
급등주와 단기 테마주를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지금 여기 이제 그 고평가된 기업이라든가 뭐 네. 이제 전환사채 발행자액이 좀 많은 종목에도 공매도 유입 가능성이 클 텐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떨지 주인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어떤 종목인지 점검을 좀 해보자라는 질문 주셨는데, 네. 고평가가 됐다라는 거는 이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바이오주 셀트리온 설명 주셨잖아요.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시청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 고평가예요. 주가가 자체가 제자리에 있는 주가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약바이오는 그만큼 기대 심리와 이슈와 재료 그리고 임상에 따라 재료에 따라서 급등락이 많은 섹터이기 때문에 이미 이 가치라는 것 자체가 불분명해진 섹터가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IT 섹터도 그래요. IT 섹터도 뭐예요? 기술주들이죠. 그리고 성장주들이죠. 성장주는 뭘 먹고 살아요? 꿈과 희망을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부터 이런 섹터들은 지금 그런 가치에 대해서 이미 영역을 벗어나 있는 섹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가 된 기업이라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 이미 좀 영역을 많이 벗어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셀트리온에 만약 공매도가 들어와. 그럼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미 고평가인데, 네. 이미 고평가인데 공매도가 들어온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분명히 받겠죠. 받는데 이제 고평가라고 해서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라고 하기에는 섹터마다 좀 성향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고평가가 됐다라는 건 제약바이오나 IT를 제외하고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4,000원짜리 종목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뭔가 뭐 관련주로 딱 엮이면서 내일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날 또 상한가를 갔어요. 그럼 약 이제 그 4,000원 출발 대비 약 한 60% 정도가 상승을 한 거죠. 그럼 이거는 이미부터 이틀 만에 고평가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럼 이것도 고평가 주게 되겠죠. 네. 그럼 이거를 우리가 고평가 주고 이전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급등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등주는 자연스럽게 고평가주가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급등주나 단기 테마주를 일단 기본적으로 조심하면은 웬만한 공매도는 좀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등주 그리고 단기 테마주 필수적으로 공매도 시장 조심하라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걱정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급등주와 단기 테마주를 조심하라. 자, 이런 좋은 내용들, 투자 전략까지 노란통 메신저에서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요, 우리 시청자분들 300분이 넘으시면요, 이제 공략주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방송에서 공개 절대 안 하거든요.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셔야만 이 공략주 공개해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공략주 섹터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공략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노란톡 보니까 지금 하나 올라온 게 바이오주 주세요. 주식 초보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 현재 들어오고 계시지만요. 공략주 받아가시려면 노란톡 무조건 입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우리 수익률 짱짱하게 맛보실 수 있는데요. 어떤 수익률이 있느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로닉스 128%, 보유기간 17일밖에 되지 않아요. 밑에도 거의 90%에 가까운 이런 수익률들이 있는데요. 대개 20일 안에 이렇게 수익률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2021년도 수익률이 1300%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익률, 스윙 이제 위주의 종목들 뿐만 아니라 단기 위주의 종목들도 우리 단기 하루 만에 수익 실현 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성격 급하시고 이러신 분들. 자, 4%에서 6%까지 이렇게 단기 수익 실현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곳 여기밖에 없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요. 한번 참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 홍전이 떴다 검색을 해주시거나 또 아니면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요. 이제 휴대폰 카메라로 찍기만 하신다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죠? 자, 들어오셔가지고요. 섹터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슈 포인트 2개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섹터를 언급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아직 섹터 언급을 안 해주고 계세요. 해주시면요. 저희가 원하시는 종목 우리 대표님께서 선정을 해주십니다. 그럼 이슈 포인트 2가지 한번 이제 마무리를 지어봤고요. 다음은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강의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강의는 지금 이제 되게 요즘 핫했던 네. 주제라고 해야 되나요? 핫했던 섹터에 대해서 오늘 조금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자체도 사실은 이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법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함께 우리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이 주린이 여러분들이나 혹은 이제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팍스TV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엔젤 산업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예요? 불황 없는 최대수의 테마, 엔젤 산업 관련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불황 없는 최대수의 테마, 엔젤 산업이에요. 어떻게 해서 불황이 없을까? 그런 내용들을 오늘 한번 달아볼 겁니다. 자, 들어두면 돈이 될 수밖에 없는 1% 비밀 클래스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원미디어라는 우리 기업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대원미디어 차트고요. 2021년 1월 1일에 이때 이제 추천일 대비해가지고 약 5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을까? 자, 20년 12월 이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지금 약 한 4개월 정도 텀을 두고 500% 정도 상승을 해줬는데, 자, 이게 왜 올랐을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원미디어가 무슨 회사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미디어라는 회사는, 자, 여기 보세요. 그 상상하는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드는 기업이라고 돼 있어요. 상상하는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어요. 뭐예요? 이거 뭐 꿈꾸는 거예요? 아니죠. 자, 아동 미디어 업체입니다. 바로 대원미디어, 아동 미디어.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상상하고 꿈꿨던 것들을 미디어로서 창작을 해내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고수들은 도대체 이 엔젤 산업을 어떻게 공략을 할까?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고수들도 잘 못할 거예요. 이 강의를 들으셔야지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엔젤 산업이 그럼 무엇일까요? 엔젤 산업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젤 산업이란 무엇일까? 자, 여기 읽어볼게요. 영유아. 영유아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1살부터 취약 전까지의 아동을 우리가 영유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7세, 7세까지가 영유아예요. 7세 미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 엔젤 산업이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엔젤 산업은 어린이들에게 좀 국한되어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취학 아동에 좀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산업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엔젤 개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엔젤 개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그럼 엔젤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까요? 가계의 총 지출을 자녀 교육비와 나눠가지고 엔젤 개수를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선진국의 엔젤 개수를 한번 볼 건데, 자, 선진국의 엔젤 개수는 평균 몇 프로일까요? 평균 5%에서 6% 정도가 선진국의 엔젤 개수예요. 자, 그러면은 국내 엔젤 개수는 몇 프로일까요? 국내 엔젤 개수는 놀라지 마세요. 8%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선진 국가 중에서도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선진국 대비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엔젤 개수가 더 높을 수가 있을까? 그죠? 웃기죠? 네.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영유아는 교육과 문화 관련 산업, 그리고 어린이 전용 백화점, 어린이 전용 사진관, 어린이 전용 치과, 어린이 전용 미용실, 어린이 전용 액세서리 가게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야가 확장이 되면서 국내 엔젤 개수가 선진국 엔젤 개수를 뛰어넘었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엔젤 산업이 왜 뛰어넘었는지, 국내 엔젤 개수가 왜 증가를 했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 그리고 왜 불황이 없는 이유까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지금 우리는 뭐예요? 저출산 시대예요. 저출산 시대면 아동의 인구가 감소를 하는 추세라는 이야기겠죠. 자, 인구가 감소하는데 어떻게 엔젤 개수가 높아져? 잘 들어보세요. 자식을 하나 혹은 둘만 낳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회의 풍조가 지금 일반화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때요? 우리 자식들이 많죠, 막. 우리 삼촌 세대 이렇게 보면 어때요? 아버지 세대 막 이렇게 지금 뭐 60세, 70세 7남매 맞죠? 네. 6남매, 7남매 막 뭐 많을 때는 11남매까지도 있어요. 맞아요. 기본 5남매 이상이에요. 근데 그게 점점 연령층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자녀가 아예 안 낳거나 혹은 하나만 낳는 추세, 많이 낳아도 둘만 낳는 추세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때요? 자녀 수가,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는 자녀 수가 확 줄었다라는 거겠죠. 네.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결혼을 안 해요. 그리고 혹은 늦게 합니다. 맞아요.
늦게 해요, 결혼을. 그죠? 예전에는 뭐 20대 초반에 결혼하신 분들 많았어요. 네. 그리고 30이 넘어 이미 나이 30에 결혼 안 했다라는 거는 이미 노처녀 노총각 소리 들었었어요. 요즘은 일도 아니죠. 네. 예, 요즘 뭐 그런 거 가지고 뭘 안 하죠. 자, 근데 나이가 평균 결혼하는 연령층이 높아졌다는 건 뭐예요? 다소 젊었을 때 결혼한 것보다 내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때 결혼하는 거겠죠. 따지고 보면은. 왜냐하면 나이가 더 들었으니까. 자, 그렇다라는 거는 내가 자녀한테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하나 혹은 둘만 낳고 집중적으로 자식에게 투자하는 사회의 풍조가 지금 일반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조기 교육에 열풍이 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내가 평균적으로 결혼한 나이도 줄어들고, 좀 늘어나고, 그러면서 좀 경제적 여유도 있는 상황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도 예전보다는 하나 혹은 둘만 낳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 커져요.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지다 보니까 내 자식 하나는 제대로 키워야지 하는 이런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경쟁이 돼요. 옆집에 뭐 어디 학교에 막 이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기 교육 열풍이 불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듀크족이라고 해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는 강한 소비 세력을 우리가 듀크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세력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고급화 전략, 차별화 전략, 이런 전략 시장이 나오면서 가격은 올라가고 다양한 산업군과 함께 당연히 발전이 되니까 오히려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가 엔젤 개수가 더 높아져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나와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시대를 겪고 있어요? 저출산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 자녀 정책을 계속 내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엔젤 산업이 불황이 올까요? 절대 안 와요.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엔젤 산업은 말 그대로 엔젤이에요. 엔젤. 네. 죽지 않는 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왜? 그게 지금은 더 심화됐어요. 예전에는 엔젤 산업 그러면은 되게 국한돼 있었어요. 뭐 애기 옷이라든가 뭐 애기 뭐 관련된 이런 소품이라든가 요게 국한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탈피를 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탈피했냐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제는 엔젤 산업이라 그래서 두 섹터, 두 업종에 국한되지가 않아요. 바로 이런 미디어 산업. 우리 뭘로 배워요? 이제 다 콘텐츠로 배웁니다. 콘텐츠. 이제는 콘텐츠에 다각화가 됐기 때문에 엔젤 산업이 이 콘텐츠 시장에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콘텐츠라는 미디어 섹터를 우리가 따로 보고 있잖아요. 영상 콘텐츠라 그래가지고. 그죠? 그 영상 콘텐츠만 우리가 생각했지 영상 콘텐츠에 편입되어 있는 이 엔젤 산업 기업들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이 영상 콘텐츠 산업에 이미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엔젤 산업의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 뭐예요? 만화 및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관련해서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들이 좋아하는 만화, 애들이 교육할 수 있는, 애들이 들을 수 있는 교육 만화, 교육 콘텐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바로 대원 미디어예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원 미디어는 뭐예요? 웹툰 및 디지털 부분 매출을 확대시켰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시대가 콘텐츠로 벌써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거를 여기서 말을 해주는 거고, 지금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일본 웹툰, 중국 디지털 콘텐츠로 이미 확장까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원 미디어는 엔젤 산업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콘텐츠 시장까지 다 섭렵을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불황이 없었는데 당연히 여기서 매출 확대까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손오공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손오공 어때요? 손오공이라는 기업도 사실은 엔젤 산업의 기업이에요. 손오공 무슨 컨텐츠예요? 애기들 소품 이런 거 다루는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손오공이 전 월트 디즈니 부사장이 선임이 됐고요. 여기서 인적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당연히 그럼 디즈니 OTT, 국내 상륙 임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죠. 디즈니 하면 뭐예요? 디즈니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콘텐츠 중에 하나가 디즈니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또 이제 편입이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엔젤 산업의 기업이었던 손오공이라는 기업이 이제 이 OTT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을 시키면서 이미 콘텐츠 산업에 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젤 산업을 영역을 벗어나서 벌써 콘텐츠까지 더 확대가 됐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우리 이 엔젤 산업이 더 호황기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데 엔젤 산업이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지만 이렇게 엔젤 산업 대원 미디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하지만 시청자분들은 수익률을 원합니다. 대표님, 네. 지난주에 우리 공약주 주시기로 했었잖아요. 네네. 그 공약주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 섹터로 주셨나요? 그때 2차 전지 달라고 해가지고 2차 전지 맞아요. 드렸었어요. 2차 전지 굉장히 많았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있잖아요. 300명이 노란톡에 입장을 해주시면 공약주를 따로 얘기를 해드립니다. 노란톡방에서만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이 방송에서 절대 언급하지 않아요.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는 방법,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홍주원이 떴다 검색을 해주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어렵다 하시는 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있죠? 이거를요. 휴대폰 카메라로 찍기만 하신다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오늘은요. 바이오주 관해서 많이 주세요. 이렇게 언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방송 끝까지 섹터 얘기 계속해 주시고요. 자, 수익률 얘기 한번 또 빠질 수가 없겠죠. 수익률 그럼 나 어느 정도 받아갈 수 있어요? 무궁무진합니다. 세로닉스 같은 경우에 128%, 제주반도체 98%. 하지만 보유 기간 한번 보세요. 17일, 20일, 40일 굉장히 단기 수익 위주의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우리 수익률 인증도 시청자분께서 직접 해주시거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수익률 인증 매일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본인도 수익률 인증 이렇게 되시려면 노란톡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루에 그냥 잠깐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단기 수익성도 할 수 있고 수익 위주의 종목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라이브 방송에서만 들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셔야만 이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강의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엔젤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여전히 불황이 없고 오히려 더 호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가 바로 엔젤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엔젤 산업에 추가로 콘텐츠 산업까지 등에 업히니 날개를 달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20년 작년 12월에 손오공이라는 이 엔젤 산업 기업을 무료 공략주로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때 그래서 무료 공략주로 드렸는데 무료 이제 이게 공략 타이밍이에요. 여기가.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되게 많은 분들이 뭐에 집착을 하세요? 급등주에 집착을 하시고 테마주에 집착을 하십니다. 근데 그런 급등주와 테마주에 집착하시는 분들 치고 부자 됐다, 주식으로 돈 벌었다 하시는 분들 단 1도 없습니다. 뭐에 집착하시죠? 이런 거래량 급등이 나왔을 때, 이런 거래량 급등이 나왔을 때 그때서야 관심을 갖습니다. 그럼 이때서야 관심을 가졌을 때 수익률이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해드리는 특강이 맞죠? 이런 강의를 여러분들이 경제방송에서 어디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특강을 듣고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서 이렇게 선취매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급등이 나왔을 때 이런 거래량에 우리가 휘둘리면서 투자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놓고 얌전히 기다리면은 어련히 올라갑니다. 추천 대비 136%의 급등이 나왔어요. 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요 몇 달만. 여러분. 이게 바로 공부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이런 강의들,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급등주, 테마주 이런 거 따라가봤자 어차피 여러분들 부자 못 돼요. 자, 매수 공략을 좀 이제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때 공략이 들어가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죠. 그럼 이 부근에서 1차적으로 분할 매도를 했었습니다. 1차적으로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하죠.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분할 매도 하나 없이 끌고 가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대응이 안 된 거니까. 리스크 관리가 안 된 거니까. 그거는 투자라고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내가 조금 놓쳤다. 그래도 우리가 횡보 구간에서 모멘텀만 확인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못 샀어도, 제가 공략을 드린 지점에서 못 샀어도 이 부근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근에서. 여기 어떻게 되죠? 급등이 나와주고 저점을 다 주고 박스를 만들어서 횡보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모멘텀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또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공략을 들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육을 듣고 강의를 듣고 저와 소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빨리 이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셔가지고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추가적으로
한번 저와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또 이 엔젤 산업 관련해서 로드맵 주시나요? 매주 로드맵을 주고 계신데 네네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네, 강의에 또 나와요. 네, 아. 강의 중간중간 나오니까 로드맵 분명히 또 나오니까 네. 네, 이것도 로드맵 또 받고 싶으시면은 네. 이 강의 조금 듣다가 로란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오늘도 있잖아요. 공약주에 관해서 주겠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라이브 방송 언제 해주실지 약속 한 번만 해주세요. 오늘 네. 300분이 다 들어오시면은 네. 오늘 당일 라이브 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당일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공약주 당일에 받아보시는 거 쉽지 않거든요. 매주 대표님께서 내일 줄게요. 약간 이러시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바로 당일에 주신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 노란통 메신저 입장을 해주시면 이 종목들 알아가실 수 있거든요. 자,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 검색창 돋보기 누르시고요. 홍주원이 떴다 누르신 다음에 가장 수가 많은 그 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노란통 인원들에게만 이 공약주 공개해드리고 있고요. 참가 어렵다 하시면 우리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찍기만 하신다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최근 수익률 저 1300%의 노란통 인증도 이제 마구마구 나와 있는데요. 수익률까지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수익률도 얼마 정도 나왔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 최근 수익률이요 1300%에 가깝습니다. 최근 6개월 수익률은 1300%, 2020년도 수익률은 2400%였다고 합니다. 자, 단기 수익 실현도 이제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원래 단기 수익은 약간 이벤트성으로 정말 대표님께서 심심하다, 이날은 약간 기분이 좋다 하실 때마다 노란톡방에 이렇게 이벤트로 뿌려주십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인증을 해주고 계신 거니까요. 확실한 거겠죠? 네, 그러면 다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이게 계속 강의 끊겨가지고. 네. 예, 어디까지 했지? 아무튼 여기서 이게 잠시만요. 버퍼링이 걸렸네. 아무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고, 그래서 뭐 놓쳤다. 그럼 아쉬울 필요 없어요.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놓쳐도 상관없습니다. 엔젤산업이 이런 선노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원 미디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엔젤산업 기업 많습니다. 놓쳐도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엔젤산업 관련주 중에 재료, 수급, 차트 분석해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올라가는 종목만 쳐다보면은 내 것만 빼고 다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야를 조금만 넓혀도 공략할 수 있는 것들이 넘쳐난다라는 거죠. 특히 엔젤산업 같은 경우는 모멘텀 재료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만 하신다 그러면은 충분히 올라가는 거 빼고 아직 안 올라간 거 공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엔젤산업 관련주 로드맵인데, 자, 여기 엔젤산업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에 식품, 화장품 엔젤산업 있고요. 문구, 완구 엔젤산업 있고요. 교육, 출판 엔젤산업 있고요. 캐릭터, 컨텐츠 엔젤산업 있고요. 의류 엔젤산업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실게요. 지금 의류에 아가만 컴퍼니 제로투세븐이라고 있어요. 의류에. 이것도 실질적으로 제가 무료 공략주로 드렸던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익률 나와 있죠? 네. 76.71%. 제로투세븐 84.12%. 자, 엔젤산업이 이렇게 계속 순환매가 돌아주고 있어요. 지금 삼천리 자전거 돌아줬죠? 그죠? 최근에 또 이제 깨끗한 나라 한번 움직여줬죠? 그리고 남양유업도 괜찮았었죠? 자, 웅진 싱크비, 삼성출판사 다 움직여줬죠? 대교도 움직여줬어요. 그리고 애니눌링도 어때요? 물론 다른 관련주로 움직여줬지만 엔젤산업에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캐릭터 콘텐츠. 손오공 움직여줬죠? 대원미도 움직여줬죠? 지금 보시면 어때요? 다 움직여주고 있어요. 다 움직여줬어요. 근데도 아직 안 움직여준 것들이 이렇게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올라간 것만 보실 겁니까? 아니면 안 올라간 거 찾아가지고 재료 모멘트 공략해가지고 저점 잡으실 겁니까?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투자를 할지. 자, 이 엔젤산업 관련주들 아직도 많습니다. 아직도 많은 거 들어오셔가지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아래에 QR코드 카메라 켜셔가지고 QR코드 키셔가지고 노란통 메신이 들어와서 엔젤산업이 관련주 로드맵 싹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거 안 나온 거면 여러분 이거 지금 보세요. 수익률. 아가먼컨이 71%, 제로투세븐 84%.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충분히 공략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이걸 로드맵 받아가시고 추가적으로 오늘 저와 함께
조금 더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 이 공략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희 이 방송 보고 계시다가 종목 언제 나오지 알려드리지 않아요. 저희 노란통 메신저에서 대표님께서 따로 라이브 방송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오늘은 바로 이렇게 공략주를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방송이 끝나고 라이브 방송 따로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노란통 메신저 입장해 주시는 분들만요. 이 노란통 메신저에서 공략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입장 방법 대표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QR코드를요. 휴대폰 카메라로 이렇게 딱 찍기만 하신다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오늘도 어떤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원하시는 섹터가 있다면 노란톡방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오늘 바이오주 굉장히 많이 나왔죠. 하지만 오늘 설명을 드렸던 엔젤 산업도 얘기를 해주시면 뭐 수가 많은 대로 대표님께서 종목을 선정을 해주실 겁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요 이 노란통 메신저 상에서 약간 이 섹터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긴 하거든요. 최근에 그러면 좀 눈여겨보는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최근에 이제 눈여보고 있는 섹터가 네. 뭐 물류 쪽이나 물류 아니면은 뭐 이제 AI 쪽이나 로봇 쪽 이쪽도 괜찮은 것 같고 그쪽이 전망이 좀 좋은가요? 뭐 전망이 좋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지금 당장에 좀 순환이 돌아줄 법한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눈여보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AI 물류 쪽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여러분 섹터 이렇게 노란톡방에 참가를 많이 해주세요. 참가 많이 해주시고요. 대표님과도 소통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방 지금 많이들 들어오시죠. 왜냐하면 방송 시간 지금 3분밖에 안 남았어요.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못 들어오시면요. 공략주 절대 받아가실 수 없고요. 뒤늦게 들어오셔서 공략주 어떤 거였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희 시청자분들 이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입 꼭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수익률이 이제 최근 수익률 굉장히 높았습니다. 세로닉스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있지만요. 17일 만에 이렇게 100%가 넘는 수익률. 우리 시청자분들은 약간 맛보기 어렵잖아요. 단기 수익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단기 수익도 바로 어제도 3% 그냥 이제 하루 만에 잠깐 재미삼아 이렇게 볼 수 있는 수익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뭐 저런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건 수익률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공부하셔야죠. 그리고 더 성장하셔야죠, 그죠? 엔젤산업 관련주 손침해 가능합니다. 재료 모멘텀 분석하셔가지고 기술적 분석 통해서 일전하실 수 있으시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동안에 교육해드렸던 다양한 교육 자료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는 바로집이 있습니다. 교육 자료집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교육 자료집 듣고 물고기 잡는 법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했던 자료들 힘들게 적지 마시고요. 노란톡 메신저 상에서 이 강의 자료들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고요. 이제 방송 거의 끝났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노란톡방 지금 입장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 방문 꾹 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굿이브닝 주라벨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